네, 오늘은 미국이 유엔사를 확대하는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유엔의 상설기구가 아닙니다. 한국 전쟁 때 임시로 꾸려진 사령부입니다. 정전협정이 지속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름만 남은 사령부입니다. 가끔 정전협정 준수에 대한 업무를 하지만 사실은 이제 주한미군이 대부분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 한미연합사령관과 유엔군 사령관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군에 대한 작전권도 원래 이승만이 유엔군 사령관한테 줬지만 유엔군 사령관이 다시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현재 유엔 사령부는 작전 지휘 기능도 없습니다. 행정업무만 있다고 보게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이 한국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엔사를 확장해왔습니다. 현재 미국은 주한미군 사령부, 그다음에 한미연합사령부로 한국의 군사주권을 지배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그 한미연합사령부를 활성화시켜서 한국의 군사주권을 삼중으로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비무장지대 관리, 그다음에 북으로 넘어가는 월경에 대한 권한을 유엔 사령부가 있는데요. 미국이 유엔의 이름으로 남북철도, 금강산, 개성 등 남북의 평화 교류를 통제하려는 정치적 목적 때문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 추진을 미국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이거를 하지 못하게 막겠다는 거죠. 실제로 남북철도 기공식 이럴 때도 유엔 사령부와 마찰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이 직접 한국의 군사주권을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높기 때문에 한국 전쟁 때 피를 흘려서 한국이 도와준 유엔의 이름으로 한국군을 통제하려는 겁니다. 셋째는 미국이 중국,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대항 사령부를 전 세계적 차원에서 했죠. 유럽에서는 러시아,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인데요. 이런 전지구적 차원에서 사령부가 필요한데 한국 전쟁 때 이미 구성되고 유지되고 있는 유엔의 유일한 전투 사령부죠. 유엔 사령부를 이러한 중러 전쟁에 활용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생각입니다. 결국 한반도죠. 한국 전쟁과 마찬가지로 북한, 중국, 러시아를 동맹으로 본다면 이들을 상대로 한 세계 사령부를 한반도에서 완성시키겠다는 겁니다. 미국의 세계 사령부의 완성은 이제 유럽의 나토죠. 그리고 아시아의 친미 동맹을 합치는 게 핵심입니다. 물론 중동에 이스라엘도 있습니다. 이 작업이 현재 한반도의 유엔 사령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현재 나토의 핵심은 독일이죠. 독일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친미동맹의 핵심은 일본이고 중동에서 동맹은 이스라엘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독일, 일본, 이스라엘을 유엔 사령부에 가입시킨다면은 미국의 전 지구적 전투 사령부가 완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독일과 일본을 한반도의 유엔 사령부에 편입시키고자 노력해왔습니다. 만약 이것이 성사되면 일본도 유사시에 한반도에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는 겁니다. 독일과 일본은 알다시피 2차 대전의 전범국입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 때 공식적으로 유엔 사령부에 결합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독일과 일본을 유엔 사령부에 결합해서 전쟁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유엔 사령부의 설립 취지, 즉 한국 전쟁에 참여한 전쟁 당사자라는 분, 이런 전쟁 당사자가 아닌 독일과 일본을 유엔 사령부에 포함시키는 것은 설립 취지에 반하는 것이고, 또한 전범 국가를 재무장하도록 하는 것은 평화 파괴의 행위입니다. 미국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독일과 일본을 유엔 사령부에 편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 여론을 고려한 문재인 정부가 어, 일본뿐만 아니라 독일이 유엔 사령부에 결합하는 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 와서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지난 8월 2일 독일 국방장관이 내한해서
공식적으로 독일이 유엔사에 편입하는 절차를 진행을 했습니다. 윤석열은 이제 일본에 대해서도 이러한 군사적 협력 이상의 동맹을 추진하는데, 알다시피 일본과의 군사정보 협정을 강화하고 현재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8일 한미일 국방장관은 3국의 국방부죠. 국방부 간의 안보협력 프레임워크에 대한 협력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서명과 즉시에 발효됐습니다. 이러한 협력 각서는 국가죠. 국가 자체나 정부 자체의 협정은 아니지만 그 국가나 정부 밑에 있는 부처, 즉 국방부입니다. 국방부 부처거리의 협력 각서로서 통상의 양해 각서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강요는 아니지만 신사협정으로 서로 협력한다는 거죠. 이 각서의 구체적 내용은 현재 공개되고 있지 않지만 3국 국방부 장관의 성명에 따르면 이러한 3국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TSCF인데요. 고위급 정책협의, 정보 공유, 3국 훈련, 국방교류 협력을 포함한 안보협력을 제도화해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3국의 훈련입니다. 단순한 정보 공개가 아니라 한미일이 공동으로 군사훈련한다는 겁니다. 해상과 공중이죠. 해군과 공군의 경우는 이미 한미일이 같이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후에 육군까지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다시 말해서 인도태평양의 분쟁 지역은 대표적인 게 대만이죠. 대만과 남중국해는 중국에 대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일본이 영토 분쟁이 있습니다. 이러한 포함해 다시 말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여기에 대항하는 군사적 협력이다. 최근에 이제 한미일의 군사협력 강화를 통해서 본 미국의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승만 정부 때부터 미국이 추진한 한일 동맹은 과거사 문제 등 때문에 양국 여론에 비춰서 한일 동맹 자체를 성사시키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태입니다. 따라서 한일 양자 동맹 대신에 한국과 일본이 참여하는 다자 동맹이죠. 이는 한미 동맹, 미일 동맹을 매개로 해서 미국이 중심이 돼서 한국과 일본을 다자 동맹에 집어넣어서 한일 동맹과 같은 효과를 누린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한국군과 자위대가 양자 훈련을 못하더라도 미군이 포함한 한미일 군사훈련을 통해서 한일 군사훈련의 목적을 달성한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이 군사동맹을 맺지 않더라도 그 전에 군사정보 협력이죠. 그 다음에 이번에 국방부 간의 협력과 같은 양자 군사협력을 확대 강화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다자동맹에서 핵심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동맹이죠. 쿼드, 일본, 호주, 인도, 이렇게 되죠. 미국, 오커스는 이제 앵글로색슨이죠.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이렇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태평양 4개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른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이러한 다양한 동맹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이렇게 동맹이 다양한 것은 유럽의 경우에는 나토로 통합되어 있는데 아시아에서는 통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나토와 같은 단일한 거대한 동맹이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중국 문제가 있고 중국을 견제하는 데 대해서 아시아의 각 나라들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일본의 과거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추진하는 이러한 아시아 동맹에는 일본이 참여하게 되는데 이 일본 참여 때문에 각국의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나토와 같은 커다란 동맹, 단일 동맹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동맹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이러한 동맹들이죠. 이러한 동맹들이 이미 나토, 윤석열 포함해서 나토 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나토 회원국들은 한반도와 대만, 인도 태평양, 하와이 지역에서 한미일과 합동
군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한미일의 군사협력 강화라는 것을 결국은 미국이 다자동맹을 추진해서 한일 동맹의 효과를 얻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시아 태평양에서 이 친미 동맹은 통합되고 있죠. 이게 나토와 같이 되고 있고. 그래서 친미 동맹을 보게 되면 유럽의 나토, 중동의 이스라엘, 그죠? 그다음에 인도 태평양 지역이죠. 이것들을 다 유엔사로 모이도록 하겠다는 게 미국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한미일 해군과 같이 군사훈련을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다국적 해상훈련인 환태평양 훈련, 림팩이죠, 림팩. 림팩 훈련을 하와이에서 하는데 여기에 이스라엘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유럽 동맹, 나토, 그다음에 태평양 아시아 동맹, 그다음에 중동 동맹 등 미국, 그죠? 미국이 지휘하는 세계죠. 세계적인 군사훈련이죠. 그리고 이러한 세계적인 군사훈련이죠. 세계대전을 지배하는 전투 사령부가 필요하겠죠. 이것이 가장 최고점이 유엔 사령부가 된다는 거죠. 미국이 직접 나서는 게 아니라 유엔을 내세워서 유엔 사령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국 중심의 세계 전쟁을 대비하는 군사훈련과 그 사령부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이제 미국의 목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유엔사에 독일이 가입돼 있고요. 일본은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어쩌면 동의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까지 만약에 가입한다면 미국은 꿈에 그리던 세계 대전을 위한 사령부를 한국 땅에 출범시킬 수가 있습니다. 북한을 핑계로 해서 대만, 남중국해, 일본과 러시아의 분쟁 지역에서 중로를 견제하고 유사시에 중로에 대한 대규모 전쟁이죠. 예를 들어 대만 전쟁은 전면전은 아니지만 대만을 둘러싼 대규모 전쟁, 이러한 대규모 전쟁에 대비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의 이러한 전쟁 계획에서 가장 약한 고리는 한일 관계입니다. 한일 관계. 양국이 군사적 협력을 하지 않는다면 미국 중심의 세계 사령부가 완성될 수 없습니다. 미국 중심의 세계 사령부에서는 나토에서는 독일이죠. 독일, 프랑스, 영국 이렇게 중심이 되겠고 아시아에서는 일본이죠. 그래서 일본이 포함되지 않는 세계사령부는 의미가 없습니다. 일본이 이 세계사령부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한국과 일본이 군사동맹이 맺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일 간의 군사협력이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은 군사동맹 수준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미국이 추진하는 것이죠. 미국이 추진하는 거 국방부 3국방부 장관의 군사협력이라든지 한일 군사정보협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일 군사동맹이 완성됐다 이렇게 속단하기보다는 한일 군사동맹으로 나아가려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를 무산시켜야 되고 이를 무산시키는 데서는 바로 일본의 과거사 문제죠. 우리를 침략했고 지배했던 일본군 자위대가 다시 한반도에 상륙을 해서 남북 간의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바로 자유대가 참여한다는 이런 것들은 국민 여론에서 동의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일본의 반일 여론을 고려해서 향후 한미동맹이 완성되는 걸 막아야 됩니다. 아직 한미동맹이 완성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완성됐다고 속단할 것이 아니라 이 동맹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일본이 포함되는 군사훈련에 대해서 반대해야 되고 일본의 유엔 사령부 참가를 반대해야 되고 나토가 한반도 인근에서 분쟁에 개입하거나 군사훈련을 반대하는 이러한 전쟁 반대의 평화운동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